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 마켓플레이스 할리데이 시즌 DSP 광고 전략 발표자 DA프릴의 송성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성공적인 할리데이 시즌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준비하실지 미리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이벤트 기간 동안 진행된 실제 케이스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케이스에 활용된 이 브랜드는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광고 전략을 실행했는지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프라임데이의 실제 케이스이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셀러분들께서도 이번 할리데이 시즌 준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고의 전략은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당 브랜드의 상황과 소비자의 특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을 시작으로 아마존 일본까지 확장한 이 브랜드는 2023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한 2년차 브랜드였습니다. 아마존 일본 마켓플레이스 성장과 함께 해당 브랜드 역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두 개의 히어로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히어로 제품이 전체 매출의 68%를 견인하고 있었으며 스폰서드 애즈의 매출 또한 브랜드의 키워드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일반 키워드의 비중 같은 경우엔 조금씩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광고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은 프라임데이, 할리데이 시즌뿐만 아니라 일본 마켓플레이스만의 MD라고 불리는 먼슬리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히어로 제품 육성과 더불어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리포트를 보시면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첫날과 더불어 마지막 날 매출이 크게 증대가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특징과 다르게 올해 2분기부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MD의 효율이 서서히 감소가 되어서 올해 6월 이제 마지막 날에는 주문이 감소하는, 구매율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브랜드 애널리틱스의 장바구니와 이제 신규 고객들을 파악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였고요. 첫 번째로는 장바구니 담고 구매하지 않는 장바구니 미구매자들이 매달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고객의 감소와 더불어 신규 고객 비중이 1월 달은 71%, 그리고 6월 달에는 57%까지 조금씩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규 고객 비중이 조금씩 줄어듦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광고 전략이 필요했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타겟은 프라임데이였습니다. 일본 마켓플레이스의 프라임데이 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이탈, 신규, 충성으로 타겟을 세분화하여 각 타겟에 맞는 광고 전략을 사용하여 매출 증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벤트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존 JP 이벤트 기간에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 기간 전부터 시작되는 얼리 기간입니다. 이벤트 당일을 기준으로 짧으면 이틀, 이제 길면 5일 정도 먼저 진행되는 얼리 기간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필요한 제품을 미리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브랜드 제품을 장바구니에 미리 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벤트 기간 당일 기준으로 세션 같은 경우 약 408%,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500%가 증대되는 이벤트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즉 이벤트 기간 당일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 얼리 기간까지 고려를 하여 예산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일자별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얼리 기간 동안 충분히 브랜드를 인지시킨과 동시에 매출을 증대시켜 오가닉 지명까지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벤트 당일 평시 대비 1400% 혹은 그 이상의 매출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PBDD가 잘 마무리 되셨을까요? 네, 대답 안 하신 분 다 잘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PBDD가 마무리되면서 저희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디스카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또 일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고 이틀 전부터 얼리 기간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6일까지 이제 위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앞에서 보이는 화면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 얼리 기간과 애프터 기간에도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예산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얼리 기간과 이벤트 기간에 맞게끔 예산 배분을 할 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얼리딜 진행이 다소 어려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데이 당일에만 50%의 예산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JP 같은 경우에는 얼리 기간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프라임데이에는 35%, 얼리 기간에는 30%의 예산 비중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비중은 얼리 기간 평시 대비 약 3배, 그리고 프라임데이는 평시 대비 약 9배에 달하는 일예산으로 나누어져 매출이 증대되는 기간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들의 월 예산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배분된 그 일 예산들이 이제 평시 기간 3배 그리고 9배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게끔 하여 그 하나의 주간이 가장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예산 배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소비자가 급격히 유입되고 구매를 하는 시기에 맞춰 예산을 구간별로 배치를 하였다면 이제는 프라임데이 양일 동안 시간대별 분석을 통한 예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셀러 센트럴의 비즈니스 리포트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 시간대별로 매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매출을 일으키는 광고 또한 이런 매출이 감소되고 증대되는 시간대별 특성에 맞게 비딩을 설정을 하고 광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용한 것이 바로 AMC라고 불리는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였습니다. 셀러 센트럴의 비즈니스 리포트와 광고 콘솔 내 정보뿐만 아니라 아마존 오가닉 데이터 혹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타겟팅을 만들 수 있는 바로 아마존 솔루션입니다. 네, 조금은 어려우실 수가 있으셔서 저희가 바로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AMC 데이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시간대별 광고 분석도 가능할 뿐더러 콘솔에서 확인이 어려운 캠페인별 유튜브 브랜드, 캠페인 조합별 매출 효율 등 다양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소비자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릴 아마존에서 키워드 타겟팅만 되는 거 아니었어? 혹은 이런 타겟팅을 만들 수 있나? 싶을 커스텀 오디언스를 생성하여서 브랜드를 위한 브랜드만의 타겟팅을 만들어 DSP를 통하여 광고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AMC를 통하여 이전 프라임데이와 이벤트 기간대로 분석한 결과 영영시에 맞게끔 이제 예산이 이제 재세팅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CPC가 올라가고 예산이 과소진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매출이 급감하는 00시부터 08시까지는 예산을 감액과 비딩을 자동으로 하향 조정이 되게끔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0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1차적으로 광고비 증액을 하고 비딩 상향 조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특히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는 1일차 08시부터 12시까지 매출이 급감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높은 예산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차, 2일차 모두 17시부터 매출이 한 번 더 급감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고 비딩을 증액을 함으로써 우리가 매출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기간에 맞게끔 우리 예산을 배분을 하고 비딩을 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일본 이벤트 기간의 특성에 맞게끔 이벤트 당일뿐만 아니라 얼리 기간까지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시간대별 매출 분석을 통하여 비딩 및 예산 증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출 증대를 위한 타겟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광고와 오가닉 노출을 통해 우리 브랜드 혹은 제품을 받지만 구매하지 않은 이탈 고객, 한 번도 우리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브랜드 신규 고객, 우리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충성 고객,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소비자층에 맞게끔 광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탈 고객.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브랜드와 타 브랜드 제품을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가격적으로 고민을 하다 이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의해 다시 우리 브랜드 키워드 혹은 상품명을 검색한 이후에 또다시 이탈을 하기도 합니다. 이탈한 고객들은 브랜드와 접점은 있었으나 구매하지 않는 고객으로서 할인이 진행되는 기간에 그 접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이탈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다시 보여주고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리타겟팅입니다. 리타겟팅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와 DSP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기존 리타겟팅 캠페인을 운영했던 이 브랜드는 AMC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우리 제품이
5회에서 7회 유입이 되었을 시 가장 높은 구매율이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에 DSP 리타게팅을 통해서 광고 노출 빈도수를 더욱더 높임으로써 더 자주 노출시키고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가 앞서 AMC를 통해서 오디언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아가 스폰서드 에즈 광고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AMC 타겟팅을 만들어서 DSP로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 스폰서드 에즈 광고,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가 있을 텐데요.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경쟁사를 통해 우리 브랜드로 유입이 되었거나 우리 광고에 노출이 되었지만 이탈한 수많은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탈한 고객들을 AMC를 통해서 타겟팅을 만들고 DSP를 통하여 프로모션을 노출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브랜드명을 검색하여 우리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다. 그런데 구매하지 않았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 브랜드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 확률이 높은 고객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메인 키워드를 통해 유입이 되었으나 구매하지 않은 경우 우리 막 브랜드에 대해서 막 인지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 번 노출이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키워드뿐만 아니라 경쟁사 명이 포함된 키워드 혹은 검색 성장률이 높은 트렌드 키워드, 이런 키워드 특성별로 타겟팅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원하고 필요한 타겟팅에게만 프로모션 광고 리타겟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략들은 DSP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전략들과도 매칭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벤트 기간에는 우리 브랜드와 상품명으로 경쟁사에서도 많은 타겟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브랜드명과 우리 상품명을 검색을 했을 때 경쟁사가 우리들을 타겟을 함으로써 이탈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아마존 그리고 오프아마존의 이런 크리에이티브들을 활용을 해서 브랜드명 그리고 상품명들을 노출시켜서 다시 재유입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사들별로 이제 상품명을 메인으로 가져간 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명들을 크리에이티브에 강조를 시킴으로써 브랜드 이퀄 해당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끊임없이 각인을 시켜나갔습니다. AMC를 활용하여 DSP와 스폰서드 에즈와의 연계를 하여 매출 증대를 세웠다면, 다음은 우리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하였지만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장바구니에 추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다행이네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같은 경우엔 장바구니 추가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구매율이 높은 고객으로 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아마존에서는 그 장바구니에 추가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 애널리틱스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미구매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퍼널별 분석에 들어가시면 장바구니 추가 후에 구매하지 않은 많은 고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JP마켓의 특성상 이 고객들을 구매 전환시키는 것이 JP마켓의 성공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렇기에 해당 장바구니 미구매자들에게만 우리 프로모션을 노출시켜서 구매 전환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장바구니 미구매자들에게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것, 브랜드 테일러드 프로모션. 브랜드 테일러드 프로모션을 결합해서 장바구니에 추가한 소비자들에게만 추가 할인을 진행을 해서 프로모션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광고할 고객들을 정확히 타겟을 하고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 고객에게만 프로모션을 노출을 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프로모션 세팅에서 언제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탈 고객을 확보하여 구매 전환율과 매출 증대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 바로 브랜드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브랜드사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뉴투 브랜드, NTB라고 불리죠. 이 지표를 꾸준하게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마존에서 뉴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우리 브랜드 제품을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을 뜻합니다. 이 중요한 소비자들에게만 타겟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디타겟팅이었습니다. 디타겟팅은 말 그대로 타겟에서 제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디타겟팅을 활용한다면 신규 고객들에게만 우리들의 광고, 우리들의 프로모션,
우리들이 원하는 소재들을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객들을 기존에 구매한 고객과 상품 페이지를 조회한 고객, 이 두 가지 층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 상품 페이지 조회한 고객들 중에서 기존 브랜드 구매 고객을 제외한다면, 즉 순수하게 우리 페이지를 조회했지만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들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주일 이내 혹은 30일 이내 우리 페이지를 조회했으나 365일 동안 구매한 고객들을 제외를 한다면 순수하게 우리 브랜드 페이지에만 들어왔던 소비자들을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소비자들에게만 우리 프로모션,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할리데이 시즌에 프로모션을 노출을 한다면 우리는 순순히 뉴트 브랜드 고객에게만 우리 제품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리타게팅을 통하여 이탈 고객을, 디타게팅을 통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였다면 다음은 충성 고객 확보입니다. 일본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매달 MD가 진행이 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골든위크, 하츠우리와 같이 분기별로 이벤트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기에 한 번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 전략을 구축하여 업셀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MD, 골든위크, 하츠우리와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할인율로 저희들이 광고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렇게 높은 할인율로 저희가 판매들을 끌어올렸을 때 구매했던 고객들은 우리 브랜드와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봤던 충성 고객들입니다. 해당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에 맞게끔 기존 히어로 제품의 재구매를 노릴 수가 있었고요. 한 번 구매를 했으니 두 번 구매를 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고, 혹은 저희 성분이 포인트가 된 브랜드 제품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성분을 그대로 쓴 서브 제품들을 노출을 시킴으로써 히어로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제품 그리고 서브 제품들을 다시 한번 업셀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제품을 구매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사용 주기에 맞춰서 리타게팅을 함과 동시에 아까 장바구니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테일러드 프로모션을 결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일러드 프로모션을 세팅을 하고 왜 우리 제품 구매를 안 하지? 왜 효율이 없지? 라고 그냥 데이터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충성 고객만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그 프로모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 DSP 광고를 진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셔도 괜찮은데요. 먼저 브랜드 이탈 고객. 이탈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품 페이지에 들어왔으나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리타게팅을 해서 저희가 매출을 극대화시켰고요. 두 번째, 검색 광고. 우리 브랜드명을 검색을 했거나 우리 상품명을 검색을 했거나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브랜드 광고에 어떤 노출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기간에 다시 한번 리타게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매율이 높은 장바구니에 추가를 했으나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단순 리타게팅뿐만 아니라 브랜드 테일러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함으로써 프로모션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성장에 가장 필요한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리타게팅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상품 페이지를 조회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365일 동안 구매했던 소비자들을 디타게팅해서 순수하게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들만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이벤트 기간에 다시 한번 리타게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이제 브랜드 충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리타게팅을 진행을 하고 혹은 우리의 서브 제품이라던가 신제품을 다시 한번 노출을 함으로써 업셀링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품 주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리타게팅을 진행함과 동시에 브랜드 테일러드 프로모션과 결합을 하여서 프로모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맞는 예산 배분, 소비자 특성에 맞는 광고 전략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43%가 증대가 되는 높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 장바구니 미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25% 감소하여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크 시간에 맞게끔 광고비와 비딩을 증대한 결과 매출 확보 같은 경우에는 08시에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가 있었고, 피크 시간 같은 경우에는 18시 이후에 점차 매출이 증대가 되어서 그 어떠한 때보다 성장세가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 이벤트 기간 특성에 맞춰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타겟층을 활용한 광고 전략을 통하여 전년도 대비 로아스는 2.7배가 증대가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장바구니 타겟팅이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2.9배가 올라감으로써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프라임데이 기준으로 봤을 때 392% 매출이 증대가 될 수 있었을 뿐더러 전년도 대비 세션 또한 같이 올라감으로써 우리들의 소비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브랜드의 프라임데이 기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드의 자체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 홀리데이 시즌 등 전부 어떠한 이벤트 기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광고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업하시고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이번 할리데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의 프라임데이보다, 프라임 감사제보다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DA 에이프릴의 송성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